그다음 교재 문제는 2번, 5번, 7번, 10번 무난하지? 오케이? 교재 문제는 무난하지? 교재 문제 막히는 거 있니? 아니요. 교재 문제는 무난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15번 문제도 보자. 과제 보자, 과제. 자, 다시 써봐. 교재 문제는 말 그대로 기본 문제고, 그리고 과제. 자, 15번 문제. 자, 유형들 좀 파악해보자. 나중에 개념 강의보다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가 더 재밌거든. 모의고사 문제 장난이 어렵거든? 그럼 이제 니네들이 막 틀리고 짜증내하는 걸 보면 너무 난 희열을 느껴. 네, 실전 모의고사가 되게 어려워서 서울대 가는 놈들도 막 40점 맞고 이러거든? 나중에 걔들 만나자. 내가 이제 좌절감이 뭔지 알려줄게. 수능 가면 다 1등급 나오더라, 기본적으로. 자, 왜냐면 15번 볼게. 자, 갑국과 을국을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생산 가능 곡선 직선이라고 그랬죠? 자, 체크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일정, 기회비용 일정이지. 그리고 그림에 가는 각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시기별로 나타냈죠? 일단 차근차근 이제 처음 문제 읽어보자. 자, 세로축이 y제곱. 자, 가로축이 x제인데, 자, t기 t 플러스 1기, t기 t 플러스 1기, 그 다음에 20, 30, 30, 40. 자, 그러면 일단 너네 무조건 이거 생산 가능 곡선이잖아? 그럼 무조건 뭐 구해야 돼? 기울기, 기회비용. 그럼 2분의 3. 역수로 가면 3분의 2. 3분의 4. 역수로 가면 4분의 3.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생산 가능 곡선 시기별로 나타냈고, 그림에 나는 양국 간 무역에서 x제 한 개와 고안되는 y제 개수. 자, 그러면 자, 나는 쓰자 교역 조건이지. x제 한 개와 교환되는 y제 개수를 시기별로 나타냈으니까, 그럼 나에서 보면 자, t기의 교역 조건은 x제 한 개와 거래되는 y제 수가 2개고, 아니 1개고, t 플러스 1개는 2개죠. 그러면 t기의 교역, 자, 나는 자, 교역 조건을 나타내는데, t기의 교역 조건은 x제 한 개에 대해서 y제 한 개고, 자, t 플러스 1기의 교역 조건은 x제 한 개에 대해서 y제가 2개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교역 조건이야. 그 다음에 무역시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 완전 특화하는 거야. 그리고 뭐 나머지 없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질 게 뭐냐면, 너 잘 봐봐. 얘들아, t기의 교역 조건이 x제 한 개에 대해서 y제 한 개지. 그러면 각국이 t기의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때 비교 우위 재화는 x제일까 y제일까? 야, 생각해봐. x제 특화하면 x제 기회비용이 2분의 3이잖아. 1.5개잖아. 그런데 한 개 받아오면 이익이야, 손해야? 손해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비교의 재화의 기회비용 교육 조건보다 작아야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각국은 t기에 x제에 특화하면 손해니까 y제에 비교의가 있구나. 각국은 비교의 재화가 y제고, 그럼 t 플러스 1기 보면 잘 봐. x제 하나에 대해서 y제 2개인데 y제 하나는 x제 4분의 3개지. 자, 그러면 y제 한 개 특화하면 x제 기회비용이 x제 4분의 3인데 y제 하나면 x제 2분의 1이잖아. 그럼 손해잖아. 그런데 x제 특화하면 x제 한 개 기회비용이 y제 3분의 4로 1.3이지. 그치? 1.33인데 3인데 x제 한 개에 대해서 y제 2개면 이익이잖아. 그러면 비교의 재화가 바뀌는 거지, x제로.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야, 결국. 비교의 재화의 기회비용 교역 조건보다 작아야, 그래야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해서, 결국 비교의 재화가 t기에는 y제고, t 플러스 1기에는 x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t기의 각국은 x제가 아니라 y제. 그치? 그 다음에, 니은. 자, t기의 각국은 무역 후에
자, XJ 10개, YJ 20개를 소비할 수 있다. 볼게요. 자, T기에 각국은 YJ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YJ 특화합니다. 그럼 T기에 YJ 특화하면 YJ 몇 개 생산할 수 있어? 30개 생산할 수 있고, 교육 조건 1대1이야. 그럼 거기 니은 선택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럼 T기에 무역 쿠지? 그럼 YJ 30개 생산해서 교육 조건 1대1이니까 XJ 10개를 소비한다. 잘 봐. YJ 30개 특화해서 교육 조건 1대1인데 XJ 10개를 소비하고 싶으면 XJ 10개를 수입해 와야 되지. 그럼 YJ 몇 개 줘야 돼? 1대1이니까 10개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몇 개 나와? 국내에 20개 남잖아.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다가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그럼 T 플러스 1기에, 자, T 플러스 1기에 각국의 무역에 따른 이익은 보자. 그럼 각국은 T 플러스 1개 XJ에 특화했는데 XJ 한 개 기회비용이 YJ 3분의 4였지?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얘들아, 기회비용의 정의가 뭐였어? 교역전 국내 교환 비율이었지. 자, 그러면 비교의자 XJ 한 개 기회비용이 YJ 3분의 4개였는데 교역 조건은 XJ 한 개에 대해서 YJ 두 개잖아. 근데 YJ 두 개는 3분의 6개지. 그러면 교역에 따른 이익은 얼마야? YJ 3분의 2개지. 그치? 자, 따라서 디귿. 자, T 플러스 1개 각국의 무역에 따른 이익은 XJ 한 개당 YJ 3분의 2개다 맞죠? 그치? 그 다음 리을. 자, 그럼 T 플러스 1기에 자, 을국에 YJ 한 개 생산에 대한 게 잘 봐, 잘 봐. 야, 교역 조건이 XJ 하나에 대해서 YJ 두 개야. 근데 각국이 비교 우위가 XJ에 있으면 을국의 비교 우위는 YJ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을국의 비교 우위자가 YJ에 있으면 이 YJ의 기회비용은 교역 조건보다 작아야 되죠. 그치? 그럼 YJ 두 개에 대해서 XJ 하나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YJ 한 개, 왜냐면 지금 교역 조건이 XJ 하나에 대해서 YJ 두 개니까. 그치? 근데 물어보는 거, YJ 한 개 기회비용이구나. 그럼 YJ 한 개는 XJ 2분의 1개보다 작아야지. 왜냐면 XJ 한 개와 YJ 두 개의 교역 조건을 YJ 하나로 정리하면 XJ 2분의 1이잖아. 그럼 을국이 YJ의 비교의가 있다는 얘기는 YJ 기회비용이 교역 조건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YJ 한 개 기회비용은 XJ 2분의 1개보다 작아야 되지. 그래야 YJ 한 개가 XJ 2분의 1개랑 교환될 때 이익이니까. 돼? 다시 한번 여기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거야. 비교의제와 기회비용은 교역 조건보다 작아야 돼. 이거 반드시 잡아야 돼. 비교의제와 기회비용은 교역 조건보다 작아야 되고 XJ 한 개와 YJ 두 개 이 교역 조건을 바꾸면 XJ 2분의 1개가 YJ 한 개니까 을국이 YJ에 비교의가 있으면 YJ 기회비용은 당연히 한 개가 XJ 2분의 1보다 작아야지. 그래야 이익이 발생한다. 꼭 암기. 오케이. 자, 15번 전형적 수능 유형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자, 18번도 함정이 있어. 자, 18번 문제 봅시다. 이것도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 자, 그림은 각국의 XJ 시장을 나타냅니다. XJ 국제가격 50달러. 자, 각국 정부는 XJ 한 개당 10달러의 관세 부과, 최근 소비자들의 XJ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 국내 수요 곡선이 D1에서 D2로 이동했다. 자, 그럼 먼저 D2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 D2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 자, D1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 시장의 균형 가격 안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런데 국제 가격 50달러. 그럼 50달러에서 자, 20개, 그 다음에 80개. 여기가 20개고요. 그 다음에 D1에 80개. 여기가 80개인 상황인데 각국 정부가 XJ 한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했어. 그럼 이렇게 이제 관세 포함 가격 60달러가 돼서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이 일단 30개로 늘었고, 그 다음에
관세 부과 이후에 국내 소비량은 일단 70개로 줄었지. 이 상황이지? 자, 그런데 밑에 단서를 보면 각국은 국제가격 50달러에서 그치 엑스제를 무제한 수입. 자, 그러면 관세 부과 전에 수입량은 60개였다가 관세 부과 이후에 수입량이 70 빼기 30이니까 40개로 줄어든 상황이지.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각국 소비자들의 엑스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 국내 수요 곡선이 D1에서 D2로 이동했대. 자, 국내 수요 곡선이 이제 D1에서 D2로 이동을 했고, 그러면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몇 개야? 여기가 90개네. 그 다음에 여기가 몇 개가 됐죠? 다시 여기가 80개고 요 점이 이제 수요가 증가했어. 90개가 됐고 요 점이 100개가 된 상황.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자, 수요가 증가해서 이제 관세 포함 가격 60달러인데 60달러랑 이제 여기를 만나잖아. 그치?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X제 수입량은 60만 개다. 자, X제 수입량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새로운 수요 곡선과 관세 포함 가격 60달러 여기를 만나서 그럼 90에서 자,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국내 생산량은 30개로 그대로인데 단위는 만 개지만 생략하고 국내 소비량이 90만 개로 늘었잖아. 그치? 그러면 수입량은 90 빼기 30 에서 60만 개. 1번 정답인데 딱 떨어지죠. 2번. 그럼 X제 국내 소비량은 몇 개일까? X제 국내 소비량은 90만 개지. 90만 개. 3번. X제 국내 생산량은 30만 개가 되지. 수요 증가로. 수요 증가에도 꼭 하나. 이쪽은 변함이 없는 거야. 이쪽은. 4번. 그럼 관세 수입은 얼마가 될까요? 자, 관세 수입은 이제 수입량이 30에서 90까지 60만 개잖아. 그럼 60만 개 곱하기 10달러. 그러면 600만 달러죠. 400만 달러가 아니라. 5번. 자, 수요 변화 전에 비해서 국내 생산자잉. 낚이지 마라. 잘 봐. 국내 소비자잉여는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는 요 면적이 국내 소비자잉여였다가 수요가 증가한 이후에 국내 소비자잉여가 요 빗금치 면적만큼 증가했지만 생산자 잉여는 공급 곡선이 그대로여서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지. 생산자 잉여는 요면적으로 변함이 없다. 오케이? 소비자 잉여는 증가했지만 그래서 5번에 수요 변화 전에 비해 국내 생산자 잉여는 증가했다가 아니라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 정도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갑니다. 21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자, 표는 X제만 생산하는 각국과 Y제만 생산하는 을국의 2018년과 2019년의 경제활동. 자, 이 문제에서 너네가 주의할 건 뭐냐면 2018년과 2019년이 있는데 자, 각국, 을국, 각국, 을국. 자, 소비량을 봤더니 X, Y. 자, 각국은 30, 을국은 50. 각국은 20, 을국은 30. 자, 오늘 주의할 거 잘 봐.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제는 누구만 생산하니? 각국만 생산하잖아. 자, 그럼 X제는 각국만 생산하는데 소비량을 봤더니 각국은 30인데 을국은 50이지. 그럼 각국의 X제 총생산량은 몇 개야? 80이지. 2013년에 각국은 X제를 80 생산하는 거지. 그런데 을국은 Y제만 생산하는데 소비량이 각국도 있고 을국도 있잖아. 그럼 이건 결국 누가 생산한 거야? 을국이 생산한 거지? 그럼 합치면 을국의 Y제 생산량은 50이지. 그러면 각국은 X제를 80 생산했는데 을국이 50 소비한다는 얘기는 각국이 X제를 50 수출한 거고 을국이 Y제를 생산했는데 각국이 X제를 20 생산한다는 건 을국이 Y제를 20 수출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자, 수출액을 보니까 자, 수출액은 50만 달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0만 달러야. 자, 그러면 자, 각국은 아이고 좀 작다.
그럼 각국은 XJ를 50 수출했잖아. 50톤. 그러면 이게 XJ 몇 개 수출한 거야? 50톤 수출했잖아? 그러면 50톤을 수출했는데 50만 달러라는 얘기는 XJ 한 개 가격이 얼마? 1톤 가격이 얼마다? 10,000달러인 거지. XJ 한 개 가격이 10,000달러인 거지. 자, 그런데 자, 을국은 수출액이 200만 달러야. 그런데 을국은 YJ를 20톤 수출했잖아. 그러면 YJ 20톤을 수출했으니까 여기 있잖아. 20톤. 그러면 YJ 한 개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만 달러가 되는 거지. 이 정도는 유추해야 돼. 자, 똑같이 하면 2019년의 상황에서 각국은 자, 소비량을 봤더니 40, 50, 그 다음에 30 그러면 똑같잖아. 비교의자와 소비량의 합계는 비교의자와 특화 생산량의 합계는 두 국가 소비량의 합계가 같으니까 총 각국은 XJ를 90톤 생산한 거고 을국은 총 XJ를 60톤 생산한 거야. 그런데 각국의 수출액은 60만 달러고 을국의 수출액은 300만 달러예요. 그러면 자, 각국의 수출액을 볼까? 각국은 90톤을 생산했는데 을국이 50톤을 뭐 했어? 소비했잖아. 그럼 이거 누가 수출한 거야? 각국이 을국한테 XJ를 50톤 수출한 거지? 그러면 을국에게 XJ를 50톤 수출했는데 수출액이 60만 달러라는 건 XJ 가격이 12,000원으로 오른 거지. 520, 515니까. 그 다음에 자, 을국은 총 60톤을 생산했는데 각국이 30톤을 소비하니까 60톤 중에 YJ를 30톤 각국에 수출한 거고 그럼 각국의 수출액, 을국의 수출액이죠. 을국의 수출액은 30톤이 돼. 근데 총 수출액이 300만 달러니까 을국의 YJ 가격은 10만 달러로 변함이 없네. 끝. 오케이? 그럼 1번. 각국의 2018년 갑니다. 각국의 2018년 수출량은 50톤이죠. 2번. 을국의 전년 대비 2019년의 경제 성장률은 20%다? 어디 있어? 을국의 전년 대비 2019년에 경제 성장률은 20%다? 다시 50 틀려? 맞네. 야, 잘 봐. 너네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니까 생산량 변화를 보는 거잖아. 근데 을국의 생산량은 50톤에서 60톤으로 늘었지. 그러면 생산량은 증가율이 50분에 계산할 필요도 없지만 10 곱하기 100이니까 50분의 60 빼기 50 곱하기 100이니까 20% 맞네. 정답. 그래서 항상 체크해. 실질 GDP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인데 경제 성장률은 생산량의 증가율이지. 그치? 2번 정답이고 3번. 자, 그럼 전년 대비 2019년 XJ 가격 상승률 했잖아. 우리 XJ 가격은 10,000원에서 12,000, 10,000원이 아니지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니까 20% 상승한 거죠. 4번. 자, 을국의 2018년의 명목 GDP는 자, 을국의 2018년의 명목 GDP는 그 해 가격 곱하기 그 해 생산량이잖아. 그치? 그럼 500만 달러죠. 500만 달러. 왜 이걸 놓쳤어? 아니요, 맞았죠. 깨달은 거야? 그냥 확실히? 자, 5번. 그럼 양국 모두 2019년에 상품 수지. 자, 우리 상품 수지 아직 안 배웠는데 상품 수지 밑에다 쓰자. 수출액 빼기 수입액. 수출액 빼기 수입액. 그럼 얘들아, 교역은 양국 간에 이루어지지. 그럼 너네 봐봐. 교역은 양국 간에 이루어지면 각국은 이게 수출액이면 을국의 수출액은 누구의 수입액이야? 이거 중요한데 다 알 텐데 한번 확인해. 교역이 양국 간에 이루어지면 한 국가의 수출액은 다른 국가의 수입액이고 한 국가의 수출액은 또 다른 국가의 수입액이 되지. 그럼 얘들아, 각국의 수출액의 수입액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50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240이지. 그럼 상품 수지는 수출액 빼기 수입액은 개선돼서 악화됐어. 악화됐잖아. 근데 거기에 양국 모두 개선됐다가 틀린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미 각국에서 악화됐기 때문에 양국 모두 개선되었다는 틀린 거예요. 상품 수지는 다음 주에 배울 거. 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21번 문제도 좀 생각할 게 많은 문제다. 여기까지 봤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 23번하고 끝냅시다. 참고 다시 말하지만 23번 문제가 정답률이 40%대였어. 정답률이.
자, 맞나? 아닌가? 하여튼간 자, X, Y만 생산하여 소비하던 각국과 을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제어만 생산해서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 교역했고요. 자, 표는 각국의 교역 전후 소비의 기회비용. 자, 먼저 첫 번째 표를 보니까 자, 첫 번째 표는 각국의 기회비용인데 잘 봐. 교역 전에는 X제한계 소비의 기회비용이 Y제 2개였는데 교역 후에는 X제한계 소비의 기회비용이 Y제 1개로 바뀌었지. 그럼 일단 여기서 잡아야 되는 게 야, 각국에서 X제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Y제 2개에서 Y제 1개로 바뀌면 교역 전에 비해 교역 후에 소비의 기회비용이 감소했어. 비교 우위제와의 열이제야. 열이제야지. 비교 우위제와 소비의 기회비용 교역 후에 커지고 비교 열이제와 소비의 기회비용 교역 후에 작아지잖아. 아, 그러면 각국은 X제가 비교 열이제하니까 각국은 Y제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각국은 Y제의 비교 우위가 있고 그러면 교역 상대국인 을국은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교역 상대국인 을국은 X제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지. 오케이? 오늘 특히 이 교역파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되게 어려워. 바로 문제 적용 안 되니까 복습 다시 한번 꼼꼼히 하고 다시 다 풀어봐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자,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을국의 교역 전후 소비량이래. 그럼 봐봐. 을국은 교역 전에 X제 10개랑 자, Y제 15개를 소비했는데 교역 후에는 X제 15개와 Y제 25개를 소비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자, 네 번째 을국의 교역 전후 소비점. 을국의 교역 전후 소비점이야. 그럼 을국은 X제도 늘고 Y제도 늘었네. 자, 그런데 자, 양국은 노동만을 생산요소 사용해서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하고 생산된 재화는 전량 소비되고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자, 또한 양국이 보유한 노동량은 동일하다. 그럼 얘들아, 양국이 보유한 노동량은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야? 뭘 알 수 있다? 절대 우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동일하니까. 돼요? 자, 그러면 자, 또 하나. 이게 뭐니? 요걸 잡아야 이 문제 풀어. 야, 교역 후 소비의 기회비용이 뭐야? 야, 교역 후에는 요 소비의 기회비용대로 교환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교역 후 소비의 기회비용 이걸 무조건 뭐라고? 교역 조건. 항상 이거 왜요? 이거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 교역 후 소비의 기회비용이 교역 조건이다를 잡아내야 돼. 그냥 교역 조건에 따라 교역 후에 소비가 이루어지잖아. 꼭 잡자. 이거 못 잡으면 이 문제 일단 늦게 잡으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교역 후 소비의 기회비용이 교역 조건이라 결국 X제 1개와 Y제 1개가 교환되는 상황. X제 1개와 Y제 1개가 교환되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 기억부터 선택해서 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체크할 거. 자, 을국은 X제에 특화했어. 그럼 우리가 자, 여기 이제 을국에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있겠지. 우리가 정확히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모르지만 을국은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교역 전에는 X제 10개랑 스스로 생산 소비해서 Y제를 15개 소비했었지. 그치? X제 10개랑 Y제 15개 소비했고요. 두 번째는 자, 이제 교역 후에는 X제 15개와 Y제 자, 25개를 소비하는 상황이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야. 그러면 기억 을국의 Y제 최대 생산 가능성. 자, 을국은 X제 비교 우위가 있는데 그럼 을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은 몇 개냐? 을국의 Y제 최대 생산량. 야, 을국의 교역후 여기 몇 개야? 25개. 25개지.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이건 교역후의 소비지. 네. 근데 을국은 뭐를 수출해? Y지. 아니, 수출. X. 을국 X에 수출하잖아. 네. 그리고 뭐를 수입해? Y. Y제를 수입해 오겠지. 그럼 잘 봐. 을국이 X제를 수출하고 Y제를 수입해 왔는데 지금 봐봐. 교역 후에 여기를 25개 소비했잖아. 그럼 25개 소비했다는 얘기는 X제를 몇 개 수출한 거야? 아니 X제를 몇 개 수출했냐고. 30. 교역적으로 1대1인데? 아, 15개. 그럼 X제를 1대1이니까 아니 다시 교역 후에 25, 15를 소비한다는 얘기는 Y제를 X제를 몇 개 수출한 거야? 15개. 15개 수출했다고? 25개 수출한 거지. 네, 25개. 1대1이니까. 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다 아는데 헷갈리면 안 돼. 그럼 Y제를 몇 개 수입해 왔어? 25개 수입해 온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Y제 최대 생산량이 몇 개라는 거야? 40개인 거잖아. Y제 최대 생산량이 40개인 거죠. 그럼 잘 봐. 우리가 Y제 최대 생산량이 40개를 잡았지. 아, 소리 X제. X제 최대 생산량이 40개잖아. 그러면 X제 최대 생산량이 40개를 잡았는데 교역 전에는 여기가 10개, 15개였지. 그럼 그 얘기는 30개가 줄면 15개가 늘었잖아. 그럼 10개 줄면 5개가 늘겠지. 10개 줄면 5개가 늘 거 아니야. 참고로 이거 잘못 그린 거야. 요거 잘못 그린 거고. 다시 교역 후 여기 25는 요쯤에 있고요. 다시 봐봐.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억 선택지에서 일단 을국의 잘 봐. X제 최대 생산량을 잡아내야 돼. 을국의 X제 최대 생산. 다시 보면 지금 교역 조건에 따라서 교역 후에 15개, 25개를 소비하는데 을국은 X제에 특화했잖아. 그러면 X제 최대 생산이 아직 몇 개인지 모르지만 Y제를 25개 받아왔다는 건 X제를 25개 줘야 되지. 그럼 25개 주고 25개 받아왔는데 25개 줬음에도 불구하고 15개가 남았잖아. 그러면 결국 을국의 X제 최대 생산량은 40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X제 최대 생산이 40개인데 문제는 교역 전에는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과 소비를 했을 거라고. 그럼 요 점을 소비했다는 얘기는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니까 40개에서 10개로 30개가 줄면 15개가 늘어났잖아. 그치? 그럼 10개가 줄면 5개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Y제 최대 생산량 20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자, 생산 가능 곡선 어차피 직선이니까, 자, 30분의 15 하면 얼마야? 3분의 1, 역수 3이잖아. 그러면 40이 줄면, 맞나? 2분의 1인가, 쏘리. 2분의 1, 역수 2잖아. 그치? 그럼 결국 40개가 줄면 2분의 1이니까 20개가 돼. 요 20개 잡으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교역 조건에 따라 Y제 최대 생산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교역 전 소비점에서 X제 최대 생산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교역 전 소비점이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라는 걸 착안해서 Y제 최대 생산량이 20개가 나온다는 걸 잡아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자꾸 생각해보라는 게 이거 자꾸 생각해보자 하면 절대 이 문제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은 25개가 아니라 20개. 기억은 25개가 아니라 20개. 그 다음 니은 봐봐. 그럼 각국은 Y제 생산의 절대값이 잘 봐. 그럼 우리가 을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이 20개를 잡았는데 을국은 X제를 25개 수출하고 Y제를 25개 수입해왔지. 그러면 각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은 일단 뭐보다 많다는 거야. 25개보다 많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줄에 또한 양국이 보유한 노동량은 동일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얘는 동일한 생산 요소가 투입됐을 때 Y제 최대 생산이 더 많을 거야. 25개보다 많기 때문에 을국이 아닌 갑국이 Y제의 절대 우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니은 선택지도 25개를 받아왔는데 얘 Y제 최대 생산량은 20개니까 그냥 을국이 무조건 Y제 최대 생산이 25개보다 많구나. 요거 잡아야 돼. 절대 우위. 니은 맞고 디귿 봐봐. 자, 요것도 따져봐. 교역 후에 봐. 갑국의 교역 후 Y제 소비량이 35개래.
잘 봐. 야, 각국이 교역 후 Y제 소비량이 35개. 근데 Y제 몇 개 줬어? 교역 조건에 따라 25개 줬잖아. 그러면 각국의 Y제 최대 생산량 몇 개 돼? 25개 주고 35개를 소비하니까 60개 될 거 아니야. 교역 후에. 그치? 그러면 교역 후 Y제 소비량이 35개라면 X제 20개, Y제 20개 조합은 각국의 생산 가능 곡선에 있다? 자, 그럼 봐봐. 각국은 교역 전에 X제 한 개 기입형이 Y제 2개였다고. 그런데 지금 Y제 최대 생산량이 60개라는 건 잡았잖아. 그럼 Y제 최대 생산량이 60개면 X제 최대 생산량은 몇 개야? 교역 전에는 X제 한 개 기입형이 Y제 2개니까 X제 최대 생산량이 30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거야. 디귿 선택지는 이 조건에 의해서 교역 후 Y제 소비량이 35개라는 얘기는 25개를 주고도 35개가 남았으니까 Y제 최대 생산량이 60개. 그 다음에 교역 전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 소비하기 때문에 생산의 기회비용과 소비의 기회비용이 같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Y제가 30개라는 걸 잡았어. 아니 X제가 최대 생산량이 30개라는 걸 잡았지. 그럼 30분의 62 역수로 가면 2분의 1. 그럼 X제 한 개 기회비용 Y제 2개, Y제 하나 키우면 X제 2분의 1 되니까. 그래서 교역 전에는 생산의 기회비용과 소비의 기회비용이 같다. 그러면 X제 20개, Y제 20개의 조합은 잘 봐. 그럼 자, X제가 10개 줄면 20개인데 그러면 20개가 늘어나서 20개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지.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다가 맞는 거지. 자, 마지막 리을 봐봐. 자, 각국의 교역 전 소비량이 X제 15개, Y제 10개였다고. 자, 교역 전에 각국은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소비하는데 X제 15개, Y제 10개였대. 보세요. 그럼 X제가 15개, Y제가 10개였어. 그럼 물어보자. Y제 최대 생산량 몇 개니? 자, X제 한 개 기회비용이 Y제 2개니까 X제 15개 주면 Y제가 30개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40개가 되고 X제 10개 여기서 X제 최대 생산량은 Y제 2개가 X제 하나니까 Y제 10개가 줄면 X제가 5개 늘어나면 20개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교역 전 소비량이 X제 15개, Y제 10개였다는 얘기는 교역 전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이 여기였고 교역 전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전의 생산의 기회비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Y제 최대 생산량과 X제 최대 생산량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 각국의 교역 후 Y제 소비량은 몇 개 증가합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각국은 요 점을 소비했는데 교역을 하면 Y제를 몇 개 줘? Y제를 25개 주네. 그럼 Y제를 25개 주고 X제를 25개 받아오니까 교역 후에 Y제 소비량은 이제 40개 중에 25개 주면 15개 남잖아. 그러면 15개. 그 다음에 25개. 이렇게 가니까 Y제 소비량은 5개 늘어나는 거지. Y제 소비량은 5개 증가. 만만치 않지? 어? 연습 많이 해야 돼, 나중에.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에서도 이 문제 킬러 문항으로 많이 내. 약간 수치 바꿔서. 그래서 그냥 바로 풀지 말고 조금씩 빌드업 하면서 가야 돼. 차근차근. 그럼 나중에 풀리니까 이 조건대로. 만만치 않아. 항상 머릿속에 이거. 교역 전에는 소비의 기회비용과 생산의 기회비용이 동일하다. 그럼 이런 조건을 주는 이유는 생산 가능 곡선 그리라는 얘기야. 자, 한번 연습해보자.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공부한 다음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머지 과제로 꼭 풀어오시고 다음 주는 또 이렇게 환율 또 디테일하게 하고 최근에 환율이랑 주식 채권 엮어서 계속 문제 내거든. 다음 주에 또 환율 한번 꼼꼼히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